진행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강자 성체는 전이야. 정신 차려라. 강자 성체는 이 자성화 반응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가는 애들이고요. 반자 성체는 이제 그 초전도체 같은 애들이 이제 일정 정도 아래가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가 이 초전도체가 되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전기적이 확 떨어져요. 0 가까이 확 떨어집니다. 그럼 전기 손실도 거의 없고 거기다가 항상 철도는 이 문제가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들 4호선 근처에 사시니까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4호선 이렇게 레일이 깔려있죠. 그럼 뭐가 있지 항상? 방음벽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거 안 하잖아요? 특히 이런 곡선줄에서 지직지직 그 마찰 소리 때문에 여기 사람들 진짜 참 다 자요. 그 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 그것 때문에. 공항이랑 전철역 부분이 항상 그 소음 문제잖아. 그래서 그 방음벽을 이렇게 해놓는 건데 이 자기부상 열차는 바퀴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떠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찰이 없어. 마찰이 없으니까 거의 소음이 안 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게 이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근데 왜 애가 안 되느냐? 지금 상용화가 아직 안 됐어요. 그 엑스포 때문에 대전 엑스포 때문에 한국 저기 어디더라? 국립과학관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국립중앙과학관인가 뭐 그렇게 있어. 근데 지금은 그것도 운행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자기 부상이 될 정도 초전도체가 되려면 영하 160도 아래로 굉장히 낮은 온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로 낮은 온도를 만드는 게 뭐가 많이 들까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돈이 깨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철도 굴리는 것보다 현재는 훨씬 비싸요. 현재는 훨씬 비싼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를 우리 그 상원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현재는 연구 중인 상황이에요. 만약 이게 되면 그 사람은 노벨상 타고 뭐 때도나 멀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그게 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게 됐으면 벌써 대서특필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잔자석이 이제 그 정확하게는 이 솔레노이드 속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이 코에 감은 걸 못에다 감은 거예요. 못에다가 대고. 그러면 이 못에 의해서 자화가 더 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자석이 돼요. 그래서 이 금속에다가 특히 이제 철이나 이쪽 니켈로 되어 있는 이 금속에다가 이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감쌌을 때 그때 거기 이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아주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그게 전자석이에요. 아주 강한 장애장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한 장애장 형성될 때는 정말 강한 장애장이면 금속 부치도 그 근처에 있으면 안 돼요.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냉장고 다 아시죠? 냉장고? 자, 냉장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아주 멀리 문이 열린 게 아니고 활짝 열린 거 아니면 뭔 소리야? 터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아 자기가 알아서 다치잖아. 왜? 문하고 이 고무 패킹 사이에 자기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이 고무를 만들 때 이 강자성체 분말을 살짝 섞어 넣어요. 물론 이제 고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확 열면 이게 안 되지. 확 열면 이게 안 되지만 그 아주 가까이 있을 때 지가 알아서 다칠 수 있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에 액체 자석도 얘기를 했고요. 우리 컴퓨터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디스크죠, 디스크. 하드디스크. 그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 하드디스크가 혹시 하드디스크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제 컴퓨터 같은 거 해체해서 막 버릴 때 보면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요게 뭐 은색으로 띠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은백색 띠가 이렇게 있고 하드디스크는 반을 이렇게 움직여. 속에 플래터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은 그 디스크 표면 해가지고 있고 이거 쓰는 헤드 이거 보이시죠? 거기 옆에 약간 기중기처럼 막 달려있는 거 약간 보이실 거예요. 아, 이제 왔니? 여울이는 이따가 내가 수업 끝나면
월말 평가에 대한 얘기 좀 해줄게. 미리 애들한테 안내를 해줬거든. 너도 안내를 해줘야지. 이따가 할게 그거나. 자 다시.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가 평소에는 자화가 안 돼 있어요. 자화가 안 돼 있다가 우리가 정보를 저장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3학년들 대부분이니까 자소서 쓰시고 아니면은 뭐 시험 문제 받아서 저장을 하고 아니면 내 이제 유튜브를 찾아서 지는 마시고요 자주. 좋아요 누르지 마. 그리고 난 구독과 좋아요 그런 거 안 좋아해. 난 유튜버가 아니야. 그냥 유튜브를 하는 저기 선생님 뿐이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정보가 저장이 되면 이 하드디스크 플래터가 이 부분을 건드려요. 그래서 자석으로 이렇게 자화를 시킵니다. 자화를 시키면서 어떻게 돼? 얘네가 강자성체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자석 기록이 그대로 남겠죠 여기 하드디스크에. 그게 정보가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성체니까 자석에 빠져도 어떻게 되지? 오래 유지되죠.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면 반영구적 보관이 가능한 거예요. 상당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하드디스크는 자석에 두면 안 돼요. 옛날 카드들, 그 신용카드들 요새 아이스칩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여러분들도 봤나? 그 요새는 다 카드로 이렇게 찍고 이제 집어넣어서 요새 환급받는 그런 일회용 교통카드인데 옛날에는 드르륵 이렇게 해서 나오는 카드였거든요. 혹시 그거 본 적 있으세요? 승차권? 지하철 승차권. 그 여기 가운데 갈색 줄 쫙 그어져 있는 거. 일본에 가면 있어. 지금도 있어 일본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서. 지금은 그걸 안 쓰고 우리 그 일반 카드처럼 찍고 그리고 나중에 집어넣으면 그 카드 반납기에 넣으면 이제 500원 카드비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더라고. 근데 웬만하면 요새는 안 쓰지. 왜냐하면 교통카드 할인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거를 쓸 일이 없지. 티머니를 쓰지. 근데 그 티머니도 보면은 이제 그 IC 칩 말고 마그네틱 카드 기록이 같이 있습니다. 그 웬만한 카드들이 여기 지금 나도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요새는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이거 중에 갈색 카드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갈색으로. 이거 이렇게 된 카드가 갈색이 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자석으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들은 절대로 자석 옆에 두면 안 됩니다. 왜요? 자석 옆에 두는 순간 이 저장된 정보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거 아니? 다 날아갑니다. 다 초기화돼서 없어져요. 그러면 결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싹 다 날아가기 때문에 망해요. 카드를 쓸 수가 없게 돼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적긴 한데 요새도 이 IC 카드들도 이 칩이 망가지면 이렇게 문질러. 그래서 얘네도 아직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함부로 자석에 두시면 안 됩니다. 손상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물질에 대한 자석 얘기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쪽은 자성체들만 아시면 돼요. 그 이상은 내가 자세하게는 안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216쪽입니다. 조금 빨리 나갈게요.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전기장이 바뀌면 전류가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게 웨르스테드랑 앙페르가 얘기했던 그 법칙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자석이 변해도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도 전류가 흘러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이게 전기하고 자기가 묘하게 서로 유도를 하면서도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 얘의 경우는요. 전류가 그냥 일정하게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장이 전류를 만들려면 일정하게 있으면 안 돼요. 즉 일정한 자기장만 쭉 있어. 그럼 유도 전류는 흐른다 안 흐른다?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어야 돼요. 변화하면 전류가 흐릅니다. 이게 전자기 유도예요.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를 바꿔요. 그런데 이게 뭔 말이냐 도대체.
세기를 바꾸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magnetic flux. 우리말로 하면 혹시 물리원이나 이거 본 사람들은 이 네 글자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볼 거나 못 봤을 거라는 그 산정으로 나는 이야기를 진행을 할게요. 자기선소. INA 한 사람들은 이거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기억들이 잘 안 나실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자, 우리 참 이게 세대차가 나가지고 참 나도 옛날 감성으로 좀 얘기해가 좀 어렵긴 한데, 예전에 혹시 개울가나 이런 냇가에서 놀아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러면 그 나무 판때기 같은 거 그거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물에 넣으면 물이 부딪히면서 약간 그 저항이 느껴지죠? 그치? 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흘러. 이렇게 쭉 물이 흐르고 있어. 그러면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놓으면 물이 여기 막혀서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 진동이 느껴지잖아. 근데 이 나무 막대기를 물이랑 나란한 방향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 판때기를. 그럼 그냥 슉슉 지나가면서 별 저기 느낌 안 들죠? 그치? 지금 뭔 말이요? 얘네가 거대한 망이라고 하면 이 망에 통과하는,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자기성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agnetic flux예요. 즉, 저 면적에 얼마나 많은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통과하느냐, 성기게 통과하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자기선속이라고 하고 phi라고 씁니다. 자기력 곱하기 넓이로 보통은 계산을 해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 거냐? 이 자기선속, 요 놈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 이게 전류를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자기선속,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선의 개수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그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이 전류가 알아서, 여기 이 전류는 배터리 연결 없이도 알아서 흐르는 전류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이게 유도전류예요. 통합과학에서 사실 배웠어요. 통합과학에서 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알아서 흐르는 전류, 그것이 유도전류입니다. 근데 이 유도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 전류는 항상 방향이 문제거든요. 이 방향이. 자,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 이 자기선속의 변화, 즉 단면적을 어떤 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 개수가 예를 들어서 늘어났어. 늘어나면 시간에 따라서 늘어났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어떻게 흐르느냐? 늘어난 자기력선은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방해를 해요. 즉 내가 자기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가서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전류는 얘를 줄여버리는 방향으로 들어가요. 얘를 줄여버리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 네모난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고 여기에 염약이 있어. 자,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속으로 들어가는 애들은 가위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내가 이 고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고리가 이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이 들어가는 자기력이 점점 이 면적에서 들어가게 되죠. 늘어나게 되지. 지금 3개였고 좀 더 지나면 6개 되고 9개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그 순간 뭐가 흐르는 거야? 그게 늘어난 순간부터 유도 전류가 흐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디로 흘러? 얘가 들어가잖아. 이게 원형고리로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오는 방향에 자기력이 나오도록 흐릅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얘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 반시계로 흐르면서 야, 자꾸 들어가는 거 자꾸 나오지 마. 늘리지 마 하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도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유도전류는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전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방해하는 방향. 이거 골드맨 문제로 나왔어요. 도전 골든벨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렌츠 옵즈 물어본 문제가 나왔어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실제로. 50번 문제였어요. 심지어. 이거를 한 명이 맞추고 한 명이 못 맞춰서 쌍둥이 골든벨이 안 되고 한 명만 골든벨 올렸어요. 얘하고 왜냐하면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법칙이 하나 더 있거든요. 렌츠는 사람 이름입니다. 렌츠는 과학자가 이거 찾은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는 뭘 찾았느냐? 뒤에 있어요. 이 유도 여기서 V는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이따가 얘기할 건데 기전력이 아닙니다. 그냥 전압이에요. 근데 왜 기전력이에요? 몰랐어요. 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이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어쨌든 렌츠 법칙은 뭐다? 유도전류는 이 자기전속의 변화,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개수의 변화를 어쩌는 방향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방해가 포인트예요. 방해합니다. 맨날 방해해요. 뭐랑 비슷해? 자, 이 문제 어려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쉽네 이러고 있다든지 이 문제 쉬워요, 이 문제 안 어려워 하고 있으면 누군가 어려운데요 이러고 있다든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지금 2명을 성대모사 했는데 누군지 알아서 찾으시고요. 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코일이 있어. 여기 이름이 코일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쪽에 자석이 있어요. 자, 여기서 G는요 검정기라는 뜻입니다. 검정기는 뭐냐? 전류계가 아니에요. 얘는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를 탐지하는 거예요. 전류가 얼마 있냐 이걸 재는 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게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류계들이 이렇게 왼쪽에 0 있잖아요. 검정기는요 가운데 0 있습니다. 검정기는 검유계라 그래요. 검유계. 잘못 말해서 검정기는 아니지. 그 정전기 쓰는 거지. 그거 말고 검유계예요. 검유계는요 가운데 0 있습니다. 왜 가운데예요?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 이쪽으로 가게 돼요. 원래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운데 0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가 A, 지금 그 문제대로 갈게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자, 여기 N극이 있어요. N극이 다가와. N극이 다가와. 동우하고 상혁이한테 미리 좀 미안하다는 양해는 좀 구하겠습니다. 예시를 들 거거든요. 자, 상혁이가 그럴 리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예시를 드는 거야. 자, 상혁이가 동우가 하면서 앵겨 붙는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지만 동우가 너 어떻게 반응할래? 상혁이가 앵겨 붙는다고 쳐봐.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어쩌고 싶어? 빨리 꺼지고 밀어야지. 그거 받아줄 거야? 그거 받아줄 거야? 아니잖아. 아니 물론 미스터가 그럴 리는 없어. 어디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근데 어쨌거나 나와 하면서 이렇게 밀어낼 거 아니오. 뭔 말이요? N극이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N극을 밀어야 돼요. 그럼 어디에 N극이 생겨야 돼요? 여기에 N극이 생겨야 돼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흐르니까 요렇게 흘러야겠죠.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즉 어디로 흐르는 거야? B에서 검유계를 거쳐서 A로 가는 거죠. A로 가면서 이 위에 N극 근처에 자기 이 코일에 N극이 생기고 그걸 이용해서 저 가까이 오는 자석 N극을 밀어버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가상의 부사형이 삐졌어요. 삐져서 갔는데 동우가 너무 세게 밀어갖고 좀 미안.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서 왜 이래 하면서 이제 다시 또 달랜다고 또 붙잡는 이런 느낌이에요. 뭔 소리요? N극이 멀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가 형성이 돼야 돼요. 당겨야지. 늘 얘기했죠. 얘는 무조건 방해예요. 무조건 방해입니다. 그냥 무조건 거꾸로 가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흘러요. 아까하고는 반대로 이렇게 흘러요. 즉 A에서 검유를 거쳐서 B로 가는 거죠. S는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단지 결과만 만나요. S는 안 할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N극이 가까이 가는 거하고
S극이 멀어지는 게 똑같습니다. 둘 다 N극이 생겨야 돼요. N극이 멀어지는 거하고 S극이 오는 게 똑같습니다. 둘 다 S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페라데이 법칙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페라데이 법칙 얘기할 때 유도 기전력, 아까 말했던 이 기전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기전력은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영어로는요, electromotive, 진짜 포스예요. 포스 뭐야? 힘, motive, 동기, electro, 전기. 그래서 전기의 동기, 즉 전기를 일으키는 포스, 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전력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요, 이 기전력은 힘이 아니에요. 이 기전력은 힘이 아닙니다. 마치 뭐가 아니야? 전압이 힘이에요? 전압은 힘이 아닙니다. 전압은 뭐예요? 그렇지.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위 전하당의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에너지예요. 전압은 에너지예요. 전압은 에너지입니다. 기전력은 전압이랑 똑같습니다. 에너지예요. 에너지로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거 강조하느냐? 힘이면 뭐가 있지, 건이야? 힘이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크기 말고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자식은 방향이 있을까요? 방향이 없어요. 얘네는 방향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러면 힘이라고 한 거예요? 몰랐어. 이게 전압이랑 똑같은지를 몰랐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고 이렇게 쓴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전압이었던겨. 알고 보니까 그냥 전압이니? 근데 과학자들이, 자, 우리 그때 전류도 비슷했죠. 전류가 나중에 거꾸로였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너무 오래 써서 야 그냥 더 이렇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쓴 거야, 이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를. 너무 오래 쓴 거야, 이 단어를. 그래서 그냥 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그냥 전압입니다. 유도 전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나도 보통 유도 전압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뭐 전압이랑 기전력이랑 문제긴 한데 전압과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페라데이는 뭘 얘기했냐? 이 전압이, 코일에서 일어나는 이 전압이요, 코일의 감음 횟수가 클수록 더 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자기선속의 변화율에 비례하더라. 그런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얘와 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래서 여기는 페라데이의 법칙하고 렌츠의 법칙이 혼합된 겁니다. 혼합된 거예요. 렌츠는 저 마이너스를 찾은 거고요. 요 n과 델타 t, 델타 파이 이걸 해준 게 페라데이입니다. 페라데이는 축전기라고 하는 순간적으로 전압을 담을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컴퓨터에는 이게 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많이 써요. 이 축전기에 이 축전기 용량을 쓸 때 페럿이라는 용량을 씁니다. 네, 페라데이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 이름 딴 겁니다. 이 페라데이도 굉장히 일 많이 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따서 단위로 길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자,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유도 전압에 비례합니다. 유도 기전력에 비례해요.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전류는 세게 일어나죠. 생각을 해봐. 아까 그건 존재할 수 없는 구사형이 더 빨리 앵긴다고 생각해봐. 나한테 얘를 쌩 이러면서 앵긴다고 생각해봐. 어우 씨, 생각만 해도 좀 그런데. 무빙이가 앵긴다고 생각해봐. 아니 무빙이가 나한테 내가 무빙이나 이러면서 간다고 생각해봐. 너무 소름돋잖아. 아니 물론 내가 그렇게 안 하지. 미쳤니? 나도 싫어. 나도 우글거려서 못해. 근데 그럼 어떻게 하죠? 왜 이러세요? 저리 가세요. 이러겠지. 당연히 그게 정성이지. 야, 남자가 그랬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보기 그래. 아니 진짜 그렇잖아, 솔직히. 나도 안 해요. 징징아 죽지 마라. 그래서 코일의 감원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센 자석을 쓸수록 유도 기전력은, 유도 전압은 더 세게 나옵니다. 유도 전압이 더 세니까 당연히 유도 전류도 많이 흐르게 되죠. 이 얘기가 렌츠와 페라데이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 전자기호도를 어디다 쓰느냐? 실제는요, 이 자석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 좀 에바잖아. 왜냐면 이 자석 움직이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뭘 해주느냐? 저 코일을 돌립니다. 저 코일을 돌려요. 내가 그래서 아까 자기선속을 얘기한 거야. 그 나무판대기가 요 물에 흐르는 방향에 수직으로 서 있는 거하고 정면으로 선 거랑 나란하게 있으면 이게 잘 안 되잖아. 그치? 얘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봐. 나무판대기에 이게 물이 흐르고 있으면 이게 참 여기 물이 있으면 화장실에 가면 이게 참 좋은데 화장실로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머릿속에 상상을 해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 물이 이렇게 흘러. 나무판대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걸 비글비글 돌린다 생각해보세요. 수직으로 저게 물이 흐르는 방향과 수직으로 돼 있을 때 제일 세지. 그런데 수직에서 점점 나란해질수록 약해질 것이고 다시 평행해서 수직으로 오면서 세지겠죠. 그럼 그때마다 뭐가 바뀌는 거야?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네스의 개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뭔 말이야? 자기선속 변화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 말이야? 유도전류도 늘어날 때는 줄여 꺼져 하다가 얘가 줄어들면 유도 자기선속이 줄어들면 돌아와 채워 즉 전류 방향이 어떻게 돼? 일로 올랐다 절로 올랐다 일로 올랐다 절로 올랐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발정입니다. 발정의 차이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발전이 사실 되게 많죠. 발전이 되게 여러 가지죠. 조력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물론 태양광은 좀 달라요. 태양광은 좀 다른 얘기고 광전효과라서 다른 문제고요. 대부분의 발전기는 다 이거 씁니다. 그런데 걔가 왜 다르냐? 이 코일을 돌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코일을 돌리는 게 물의 낙하야. 물의 수직 낙하야.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수력발전이에요. 댐에서 물 나오는 거 이용해서 돌리는 거예요. 댐에 물 나오는 걸로 돌리는 겁니다. 만일 석유를 가지고 불을 끓여, 석유나 석탄을 가지고서 불을 데펴서 물을 끓여. 그 물을 끓이 증기로 돌리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화력발전이에요. 이게 화력발전. 요새는 많이 안 쓰죠. 그래도 여전히 조금 있어요. 완전히 다 줄 수가 없어요. 원자력 관련 이거 다 못하거든. 그 다음 우리가 지난 분기 때 열심히 배웠던 핵분열 이거 가지고 물을 끓여서 여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로 이거 터빈이라 그래요. 이 돌리는 걸. 이 터빈을 돌리는 게 뭐다? 그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풍차로 돌리는 거, 바람으로 돌리는 게 뭐예요? 그게 풍력 발전이에요. 밀물썰물로 돌리는 게 조력 발전입니다. 파도 가지고 돌리는 게 파력 발전이에요. 파력. 그 다음 우리 땅이 막 예를 들어서 화산 같은 데는 마그마가 많으니까 뜨겁잖아. 그럼 땅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 열 가지고 이제 또 물을 끓여서 돌리는 거. 이게 뭐예요? 지열 발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이 방법이에요. 다 이 톱이 쓰는 거예요. 태양광 빼고. 태양광은 조금 예외예요. 태양광은 햇빛이 부딪히면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거 햇빛이 부딪히면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그거 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광전효과라고 해서 아예 다른 거예요. 태양광 발전은 빼고입니다. 대부분은 다 이 터빈이라는 거대한 코일을 돌리는 거예요. 그 코일이 자석 속에서 도는 겁니다. 돌면서 자석 속에서 이 코일이 이루는 각이 바뀌는 거예요. 각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 자기선속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선속이 바뀌면서 유도 전압이 일어나는 거고 유도 전압이 일어나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전류는 이리렀다 저리렀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전류야? 흐르는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 그게 뭐예요? 그게 교류예요. 그래서 발전은 교류밖에 안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교류가 전력 손실이 더 적습니다. 전력 손실이 더 적어요. 이 송전탑을 통해서 올 때 전력 손실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핸드폰에서 이 교류를 쓰면 어떻게 돼? 이거 막아줘요. 이거 못 버텨. 왜냐하면 교류는 전압의 크기하고 전류 크기가 막 지멋대로 바뀌거든요. 여기가 이게 버티겠어요? 이 기계가? 타버리지. 타버려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그거를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정류를 시켜주는 거죠. 정류를 시키고 그거를 차곡차곡 모아서 이런 이게 띄엄띄엄 되잖아. 이거 다시 하나의 일정한 흐름으로 모아서 축전기에 저장을 해서 쭉 일정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플러그에 있는 정유기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유기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전자기호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곳에서 쓰는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참 나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 자전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나도 자전거를 그래도 탔던 사람으로서 이동출 탔다고요? 이런 말 하지 마. 탔었어. 나 추천까지도 갔다 온 사람이야. 150km 정도 돼. 갔다 왔어 진짜로. 비웃지 마! 물론 지금 못 타요. 지금 나도 지치고 그리고 그때는 한 5, 6년 전이라 그 30대 초반이었어. 그러니까 좀 더 힘이 좀 있을 때지. 근데 지금은 그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자전거도 좀 손봐야 돼 지금. 어쨌든 왜? 내가 자전거 탄 모습 상상하니까 웃겨? 아니 뭘 생각한 거야? 뭘 생각한 거야 도대체? 아 기분 나빠질 거네. 자 어쨌든 그 코일 자석과 코일을 같이 이용하는 건 저렇게 우리 저기 있죠 자이로드롭 어떻게 돼?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뚝 하면서 우와 하고 떨어지잖아. 근데 이거 그냥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그럼 사람 다 다치지. 다 다치거나 잘못하면 죽지. 당연히 안 그러죠. 얘가 어떻게 돼요? 으아 내려다가 갑자기 뚝 멈추죠. 뚝 멈춰 천천히 떨어지지. 왜 그래? 이게 유도전력을 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급속도로 내려오면서 유도전력 방해가 돼요. 그래서 얘가 점점 속도가 늘다가 어느 순간 점점 줄어서 스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그 유도 전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차근차근 떨어져서 이제 이제 내려오는 거죠. 이거 없으면 큰일 나. 그냥 또 떨어져. 이 사람도 안전장치 있다고 해도 그거 얼마나 크게 다치겠어. 그거 다 떨어지면. 안 그래요, 여신? 그 다음 코일만 이용하는 게 금속 탐지기요. 자 아시죠? 그 막 이렇게 수능장 가면 이거 있어요. 실제로 금속 탐지기 전자기기 탐지한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있으면 삐비비비비 그렇게 걸려. 참 진짜 내가 수능 성적 나 진짜 참 와 진짜 재수 더럽게 없다 하고 좀 안타까웠던 상황이 뭐가 있냐면 수능장에 자기 폰은 두고 갔어 응시자가. 근데 도시락을 가져가야 되거든. 수능장은 급식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락 갖고 가야 되는데 도시락 가방에 이제 그냥 도시락 가방 어머니가 주니까 그걸 담아간 거야. 근데 나중에 검사할 때 삐삐삐삐 걸려가지고 이 사람 부정신적이가 돼가지고 무효 처리가 됐어요. 핸드폰이 발견됐어. 근데 나중에 더 슬픈 건 이게 자기 게 아니에요. 엄마 폰이야. 엄마가 잘못 놓으신 거야. 엄마가 잘못 넣으셨어. 도시락 가방에 잘못 들어간 거야 이게. 근데 엄마도 당신께 들어간지 모르고 그냥 준 거고 자식한테. 얘는 들어갔는지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냥 급하게 갔는데 그러고 얘는 알았으면 냈겠지. 근데 몰랐잖아. 그러니까 안 낸 거고 걸려서 빵점 처리됐어요. 너무 불쌍하더라 얘는 진짜. 너무 불쌍했어. 근데 규칙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재응시를 해줘. 그 다음에는 볼 수 있게 해줘요. 고1로 한 경우는 몇 년 못 봐 수능을. 몇 년 못 막아요. 근데 이거는 고의가 없잖아. 누가 봐도 고의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의 거는 무효가 되지만 그 다음에 볼 수는 있게 해줍니다. 근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진짜. 뭐 그거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떡해. 아니 차라리 내가 갖고 가서 걸린 거면 억울하지는 않지. 엄마 거잖아. 그 엄마는 얼마나 미안하시겠어. 당신도 그럴 생각이 없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그 실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좀 진짜 좀 안 됐더라고 이게. 뉴스에 나왔어 실제로.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아니 그건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규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친구를 봐주면 그런 걸로 해서 다른 게 계속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든.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솔직히 마음이 나도 좀 안 됐지. 야 나도 그냥 내가 혼자 걔 1대1 시험 치면은 나도 그냥 무효로 치고 포기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수십만 명이 오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결국 그렇게 됐대 여러 번 층대로. 원래 못하는
왜냐면 얘 지금 성적 나오는 이렇대. 아 그래서 좀 뭐 타내면 애초에 그렇게도 얘기를 안 했겠지. 근데 성적이 좀 나오는데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불쌍해. 뭐 그게 잘 됐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어요. 뉴스가 안 나와서. 아무튼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이런 어이없는 사고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전자기 유도까지는 이렇게 됐고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문제는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내가 그냥 바로바로 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10번 문제 205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이 10번 문제는 내가 그래도 한번 오픈을 했으니까 그거와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요거 그냥 해보죠. 요 10번 문제. 자, 그 직선이 무한노선이 이게 있어요. 어차피 내가 이건 변형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풀어도 돼. 이건 변형을 했어요. 자, 여기에는 I라고 지금 전류가 나와 있고 무한히 긴 직선 노선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왼쪽은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오면 이제 점으로 씁니다. 튀어나오면 점으로 쓰고요. 여기는요? 들어가는 X표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있고 D 여기 반지름 D자리 원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원 아닌가 나도 안 돼. 그냥 대충 봐주세요. 자, 여기 D예요, 반지름.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건 이거야. 여기 이 중심 O에 여기 이 중심에서 얘가 도선 전류 B고 원형 도선 B고 얘가 직선 도선 A예요. A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기겠죠. 당연히 원형 도선 B에도 전류가 흘러요. 어떻게 흐르는지 몰라. 얼마나 흐르는지는 몰라.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모르지만 일단 흐르고는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뭘 알고 있느냐? 요 중심부에서 이 I가 만드는 요 A가 만드는 자석이 B0예요. B0라고 이 A가 만들어내고 있어. 근데 이 A가 여기서 만들어냈는데 B도 만들 거 아니야. 저 원형 도선 B도. 이 B가 만드는 자기장과 이 A가 만드는 자기장 합하니까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알아야 돼? 이 자식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왜? A는 들어가고 있거든. 이 방향이 오른쪽이잖아. 즉 여기 이 직선도선 오른쪽에 얘가 있잖아. 그럼 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B는 무조건 무슨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나가는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어디로 올라야 돼? 이쪽으로 올라야겠죠. 반시계로 돌아야 돼요. 물론 이제 그 크기 계산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배웠기 때문에 크기 계산은 어렵지만 반시계로 돈다는 거 확실해요. 그리고 그게 얘를 충분히 상쇄시킬 정도의 세기는 되겠구나. 거기까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걸 관점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B는 자 B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기억 맞습니다. 그리고 A,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판의 수직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A, 이미 내가 했죠. 이것도 맞아요. 디귿이 중요합니다. 디귿이 중요해요. 자, 디귿. A를 지금은 여기 2D만큼 떨어진 데서 뒀잖아요. 근데 얘를 어디로 두겠다는 거야? 3D만큼 떨어진 데를 한 칸 더 뒤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자, 아까 얘기했죠? 자기장을 어떻게 낸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러면 1의 3으로 늘어났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2B0가 되는 겁니다. 3분의 2B0가 됩니다. 그런데 B는 안 바뀌었죠? B는 안 바뀌었으니까 B는 B0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나오는 이 종이면에 나오는 B0와 뚫고 들어가는 3분의 2 B0 합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3분의 B0의 자기장이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 크기만 물었으니까 맞습니다. 디귿이.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풀어준 이유가 달라요. 문제가 이거와 설정은 상황은 같은데 물어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고르시면 됩니다. 객관식이에요. 이거는 내가 풀어도 됩니다. 다른 변형을 했기 때문에.
수능은 내가 뭐 풀어줄까 하다가 고민했던 이유가 그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내가 조금 풀어줘야 약간 망설이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지금 공개를 하려다가 지금 말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정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난이도가 좀 있어요.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게 쉬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초보자가 풀기엔 조금 빡셉니다. 미리 얘기해서 그게 한번 봐도 돼요. 보는 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 바로 이거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미리 얘기했어. 공개는 할게요. 17번입니다. 작년 수능 17번 문제 보시면 돼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한번 보세요. PDF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폰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이 세 파트를 다 드리긴 해야 되는데 좀 많으시니까요. 솔직히 좀 많잖아. 홀수번만 푸십시오. 홀수번만. 저기 그 내신 어파 내신 만점하고 여기 이쪽 전자교도까지 해서 228쪽까지 홀수번만 푸세요. 홀수번만. 연정이는 여기 범위 맞춰서 이따 페이지 잡아줄게. 연정이도 홀수번만 해. 그리고 남은 거는 짝수번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을 들어가더라도 설명만 하고 말 거고요. 10월 초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10월 초에 한 번 더 해서 거기는 좀 외우는 것들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한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저 여울이는 이따 나한테 와. 지금 바로.